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오늘은 2018학년도 대입전형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야말로 2018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태풍의 핵이다,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2018학년도 고려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고3 수험생이라면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1, 2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고3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군요. 특히 새로 생긴 전형은 과거 전형과 어떻게 다른지, 또 과거에 있던 전형이 바뀐 지점에 있어서 과연 뭐가 바뀌었는지, 따라서 수시를 준비해온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지금 상태와 어떤 전형이 가장 어울리는지,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잘 따라오시면 내가 고려대 수시 또 정시 합격의 그 문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말이죠. 고려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변화가 막 변화무쌍하죠. 예.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는데요. 3,829명으로 동일합니다. 각 대학이 모집 인원이라고 발표할 때는요, 정원 내만 보통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고려대는 정원 내 플러스 정원 외가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버 국방이라는 정원 외 전형이 있죠. 그래서 항상 정원 내 플러스 정원 외 사이버 국방을 합쳐서 항상 표시를 합니다. 고려대는. 그래서 3,829명은 그런 뜻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변화가 맨 위에 있는 논술 위주 전형이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1,040명이 줄어들고요. 이게 바로 잘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쫙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세 개가 있죠.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일반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회공헌은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니까 일반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개 전형이 있는데요. 이 세 개 전형을 수시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표가 한번 보세요. 고교 추천 1, 2는 2018년도에는 한 칸으로 돼 있던 게 지금 두 칸으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작년에는 하나의 전형이었다. 그게 올해는 두 개 전형으로 이원화됐다. 이걸 잘 알 수 있죠. 작년에 하나로 돼 있을 때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학교장 추천이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두 개의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일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사회공헌 넘어가고 나선 그 뒤에 실기 위주 특기자 있죠. 그래서 인문계 특기자, 자연계 특기자. 인문계 특기자 경우에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골고루 뽑고요. 자연계 특기자는 특히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체육교육과 있고요. 그래서 수시 합계, 수시가 결과적으로 383명이 늘어났다. 보이시죠? 그럼 수시가 383명이 늘어났다면 정시가 383명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전체적인 2018년도 고대 변화의 얼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한번 요약을 한번 볼까요?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네. 첫 번째로 본다면 말이죠. 논술이 폐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대폭 늘었다. 수치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천 전형이 학교장 추천에다가 고교 추천 두 개로 바뀌었다. 네 번째로는 정시가 383명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특기자도 좀 줄어들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치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뭐부터 다루냐? 수시부터 먼저 다루려고 하고요. 수시 중에서도 올해 이원화된 추천 전형에 대해서 먼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전형은 이제 두 개가 됐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교 추천 1과 2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명심하실 것은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니 학생부 종합이니 이런 말을 고대는 전형 요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학들은 사용하는데요. 그냥 고려대는 학생부 위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 일반적 분류에 따르면 1은 교과에 해당하고 2는 종합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겁니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드려야
수혜자 입장에서는 전형의 성격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렸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자격부터 하는 말이죠. 저기 3학년 재적 학생의 4%다 이렇게 써 있죠.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일 때는 몇 명이 지원했나요? 그렇죠. 4명이 지원했습니다.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그래서 보통 일반고의 경우에는 전교, 인문계 2, 3등, 자연계 2, 3등이 학교장 추천에 추천 자격을 받아서 추천 지원을 했었죠. 근데 이름이 학교장이다가 고교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추천 인원이 늘 수밖에 없죠. 어떻게 늘었다고요? 4%로 늘었다. 재적 학생의 4%. 그럼 얼마나 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적 학생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300명이 있는 학교라면 4%면 12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추천 인원이 3배가 된 거죠. 만약에 400명의 학교라고 한다면 16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추천 인원이 4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추천자가 늘었다. 추천자가 늘 수밖에 없는 게 모집 인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따라서 추천자도 함께 늘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은 4%가 1이 4%나 2가 4%가 아니고 1, 2 합쳐 4%죠. 그래서 각 고등학교가 1과 2에 각각 몇 명을 추천할까 하는 것은 학교 나름이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 나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1을 16명 해도 되고 2를 16명 해도 되고 8, 8로 나눠도 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재량껏 1, 2와 인문계, 자연계의 비율은 자기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건 전형 방법인데요. 전형 방법 한번 잘 볼까요? 네. 벌써 고교추천 1은 1단계의 교과 100이라고 보이죠? 교과 100. 그리고 고교추천 2는 1단계가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고교추천 1은 3배수를 뽑아서 면접에서 2단계 합격자를 확정하고요. 고교추천 2는 5배수를 서류로 통과시킨 다음에 1단계 성적 반을 섞고 면접을 해서 결국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돼 있어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고요. 면접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1단계죠.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 자격이 안 생기니까 1단계 통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교추천 1은 교과고 고교추천 2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류라고 되어 있는 고교추천 2. 서류라고 되어 있는 전형은 그 안에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들어가죠. 네, 당근 들어갑니다. 서류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이 좀 신경 써야 될 서류라고 본다면 3가지겠죠. 네, 학생부가 있겠고 자기소개서가 있고 추천서가 있죠.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서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있고 자소서, 추천서는 써야 되는 거고 학생부 안에 이제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서류라고 할 때도 학생부 안에는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고교추천 1처럼 교과라고 써 있는 거하고 서류라고 써놓으면서 그 서류 안에 교과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 비교과가 들어간다, 자소서, 추천서가 들어간다 그 차이 말고 뭐가 있냐 없냐 말고 둘 다 교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두 교과가 교과라고 써놨을 때하고 서류라고 써놨을 때 교과의 전형 방법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고. 그렇지. 교과라고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정량적 평가를 하고 서류라고 돼 있을 때는 교과를 다른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처럼 정성적 평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정량적과 정성적의 차이점은 뭡니까? 정량적은 학생부에 들어있는 교과의 숫자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따라서 독도고등학교 1.1이 있고 어떤 자사고에 3.3이 있다고 할 때 자사고 3.3이 독도고 1.1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이게 교과죠. 정량적 평가의 교과. 그에 반해서 정성적 평가의 교과는 3.3 자사고가 독도고 1.1을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다. 왜? 정성적으로 그 교과를 판정했을 때 3.3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다가 비교과, 자소서 다 얹으면 정성적 평가가 결국 종합적 평가가 되겠지만 교과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볼 때 벌써 유불리가 느낌이 딱 오죠. 내신을 좀 따기 쉬운 고등학교 출신은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학교 학생은 고교 추천원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내신이 따기가 매우 어렵다.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럼 고교 추천원은 1단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우리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작년에 학교장 추천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을 때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학교장 추천을 준비해 왔을 거 아니야. 학교장 추천으로 가야지. 물론 각 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근데 올해 고교 추천이 딱 바뀌었어. 그럼 내가 학교장 추천을 준비하는데 1을 가야 되는 거야? 2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장 추천을 준비해왔던 학생은 1으로 가야 될까요? 2로 가야 될까요? 네, 그럼 봐야겠죠? 작년 학교장 추천을. 한번 보세요. 느낌 뭡니까? 작년 학교장 추천은 1단계 3배수인데 교과 90,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합쳐서 10이죠.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이에요. 2단계만 놓고 보면 1단계 점수가 일부 들어가고 면접이 포함되니까 고교 추천 2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죠. 1단계가 얼마나 들어간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단계는 면접으로 선호가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1단계죠. 1단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교과라고 써 있지. 따라서 작년에 했던 학교장 추천의 정량적 평가는 어디에 살아있다? 고교 추천 1에 살아있다. 따라서 좀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있던 학교장 추천은 올해 뭐로 바뀐 것이다? 그렇지, 고교 추천 1로 바뀐 것이다. 그럼 고교 추천 2는 뭐냐? 완전히 신설된 전형이다. 고교 추천 2는 신설 전형. 굉장히 특이한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이라는 건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골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추천을 받은 사람만 갖고 학생부 종합적으로 전형하니까 매우 특이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만의 매우 특수한 양상을 보이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추천되는 학생부 종합이 꽤 있습니다만 상위권 전형 중에서는 추천받아서 온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매우 특이하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1과 2, 이 차이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드는 의문은 뭔가 하면 말이죠. 좀 전에 보였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학교장 추천은 1단계에서 교과가 90이었고 자소서 추천서를 합쳐서 10이었잖아요. 고교 추천 1을 한번 보여주세요. 고교 추천 1은 그냥 교과 100만 있고 자소서 추천서가 없죠. 그러면 질문. 고교 추천 1은 자소서 추천서를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네, 제가 틀리라고 질문한 건지 아시죠? 이 전형표에는 분명히 자소서 추천서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강을 잘 읽어보면 고교 추천 1이건 2건 다 자소서 추천서를 쓴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이건 2건 서류를 제출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참 궁금하죠? 2는 서류라고 써 있으니까 그 서류 심사를 할 때 자소서 추천서를 심사하겠지. 근데 도대체 1은 어떤 단계에서 자소서 추천서를 본다는 거야? 2단계에서 본답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할 때 여러 가지 면접이 있죠. 그때 자소서 추천서에 기반해서 면접 내용의 질문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면접 시에 감안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수치화한다기보다는 면접 과정에 융합시켜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이제 또 2개로 이원화됐으니까 이원화되면서 지원 자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원 자격 변화 한번 볼까요? 3개의 제표로 구성했는데요. 작년에 2017년 학교장 추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은 고3만 지원할 수 있었고요.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이원화됐습니다. 자, 이원화된 2개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3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일반고 플러스 특목고로 특목고가 늘어났죠. 물론 고교추천 1에서 특목고 학생은 고교추천 1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론적, 전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원할 수는 있게 돼 있고 특목고도 특목고 나름일 테니까 특목고도 좀
내신 따기 좀 쉬운 특목고가 있다면 원도 지원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몇 명 정도의 합격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특목고는 투로 주로 많이 갈 텐데 어쨌건 작년에는 지원할 수 없었던 특목고가 올해는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고교 추천 1, 2를 또 비교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전형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쫙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추천 대상자 명단 제출은 똑같죠. 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 서류 제출도 똑같은 시기에 진행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1단계 합격자 발표와 면접고사가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고교 추천 1은 1단계 합격자 발표와 면접고사가 수능 전에 있고 고교 추천 2는 수능 이후에 있다. 그럼 요새 시기에 그냥 용어로 하면 1은 수시 납치되는 거고 합격한다면 2는 수능을 잘 봤다면 수시 납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수능을 잘 봤으면 면접장에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점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교추천 1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납치되면 만세지. 그렇죠? 왜냐하면 고교추천 1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내신 따기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수능 경쟁력은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대에 지원했던 그 과를 정시로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의 좋은 과로 정시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거든요. 근데 고교추천 2는 좀 전에 말했듯이 일반고 학생이건 자사고, 자원고, 특목고 다 널리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고대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납치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 지원 삼아서 다 넣어라. 왜? 1단계 발표자와 면접고사가 전부 수능 후에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교추천 2가 지원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추천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 지금까지 추천 전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추천 전형에 대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결론. 자, 먼저 첫 번째. 학교장 추천은 작년에 635명이었는데 올해 고교추천 1은 400명이 됐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학교장 추천만 자기는 경쟁력이 있고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보통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따기 쉬웠던, 그것도 쉬웠던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딸 수 있었던 내신의 우위, 내신 교과의 우위 말고는 내가 크게 내세울 게 없다. 근데 고대는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 학교장 추천밖에 없었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원이 줄어든 겁니다. 635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비교과나 이런 경쟁이 없을 때는 고교추천 2에서는 밀릴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 특목고도 막 들어오는데. 따라서 그런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만을 바라보고 왔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교추천 1은 줄어든 거다. 첫 번째 결론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고교추천 2는 완전히 새롭게 생긴 전형이다. 추천을 받은 사람들끼리 학생부 종합으로 전형적인 정성적 평가로 보면 그런 전형이 무려 1,100명이 생겼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1, 2 합쳐서 정원이 2.4배 늘어났지만 추천 인원이 3배 또는 4배 늘어났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다가 못 들어오던 특목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는 이전에는 추천을 못 받다가 내가 받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고대 추천 전형의 합격이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게 추천 전형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자, 1과 2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또 중요한 전형, 일반 전형을 보겠습니다. 좀 기억이 또 안 나실까 봐 아까 보여줬던 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표가 보이시죠? 표로 보니까 말이죠. 일반이 몇 명? 505명 뽑다가 1207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럼 700여 명이 늘어났으니까 작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작년에 있을 땐 전형 이름이 뭐였죠? 네, 융합평인제. 네. 학교장 추천은 이원화가 됐고 융합평인제는 이름이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표를 좀 잘 보세요. 2017학년도 일반은 어디에 써 있어요?
논술에 가서 써 있습니다. 다시 2018 보세요. 2018은 일반이 어디가 써 있어요? 학생부 위주에 가서 써 있네요. 정리하자면 작년에 고대가 일반이라고 부를 때는 논술이었는데 올해는 일반이라고 부를 때 작년의 융합형이 이제 다시 말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가리키는 거로 일반이 가리키는 전형의 종류가 바뀌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작년에 융합형 인지하고 비교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융합형 인지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2017과 2018. 제가 작년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고3에 지금 온 학생들이 작년에 작년 유형 갖고 쭉 해왔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변화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모집인원 늘어난 건 됐고요. 지원자가 늘었죠. 지원자가 재수생까지였다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걸 보고 계시는 수험생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름이 일반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 6수생, 7수생, 8수생 다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지원하면 과거의 학생부로 과연 평가할 방법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가 좀 다른데요. 학교는 외국고를 제외하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작년 융합형 인재였는데 올해는 일반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 있다. 즉 누가? 외국고도 포함되게 되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의 변동이 생기는데 서류 변동 뭘까요? 서류 변동 보시니까 작년에는 자소서, 추천서까지 다 써야 되는데 올해는 자소서만 쓰지 추천서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1, 2는 자소서, 추천서 다 썼죠? 일반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든가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는 작년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준비해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편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외국고에서 오는 학생들은 국제로 많이 갔으니까 경쟁이 좀 외국어가 추가됐다는 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 식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늘어났으니까 융합형 인재를 준비해왔던 학생들은 어차피 융합형 인재는 작년에도 특목고 지원이 됐으니까 올해 잘 지원해 주시면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 융합형 인재를 준비해왔던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 전형까지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요 일반 전형과 고교시험 1, 2의 차이점을 세 개를 심층적으로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학생부 3대 전형 비교. 첫 번째 비교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비교해 볼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해 보면 말이죠. 일단 복수 지원 여부부터 봅시다. 복수 지원 여부. 세 종류 중 한 개만 지원할 수 있다. 일반 전형, 고교추천 1, 고교추천 2, 셋 중에서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답니다. 특기자하고는 중복 지원이 돼요. 학생부 종합 하나, 특기자 하나 이렇게 두 개나 할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내에서 두 개는 못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1, 2로 올 거고 추천을 못 받는 학생들은 일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좀 내신을 조금 따기 쉬운 그런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내가 추천을 16명 추천을 한다고 할 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 받을 수가 있을 때 추천을 받아서 고교추천 1, 2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안 받고 일반을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나 비교과 능력도 좋아. 비교과도 잘했고 학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어. 16등 안에 들어. 추천자 받을 수 있대. 추천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 받고 일반 할까요? 무조건 추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나름대로 따기 쉬운 일반고라고 볼 때 그 학생이 학생부 위주 일반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추천을 못 받은 학생이군. 이렇게 보겠죠. 그 고등학교 때 평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높지도 않은 학교에서 추천도 못 받았어. 그걸 일반에서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이 올해 고대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면접 강화. 작년까지는 말이죠. 고대 수시 요강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학생의 학업 능력과 전공 적성을 심층적으로 면접함. 땡. 이게 심층 면접이라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했어요. 심층적으로 면접함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올해보다 훨씬 적었고요. 시간 규정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일부 전형은 27분짜리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면접에 대한 구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면접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벌써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먼저 일반부터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심층 면접을 먼저 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합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전형하고요. 고교춘 2가 면접 방법이 똑같습니다. 면접 순서하고요. 일단 먼저 문제지를 줍니다. 그거를 30분 동안이나 속독하게 면접에 대한 답변 준비를 30분을 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대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7분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층 면접만 해서 벌써 37분이나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학생부에 기반해서 학생부의 활동, 독서 활동이라든가 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7분 동안 존재하니까 면접 준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교추천 1은 더 복잡한데요. 일단 학생부 기반 면접을 먼저 13분 실시하고 인문계와 자연계가 다르죠? 인문계는 어떻게? 토론 면접을 실시한답니다. 여러 명이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매우 깁니다. 40분 동안 문제지를 보고요. 40분 동안 면접하게 돼 있답니다. 와. 자연계는 토론은 아니고요. 그냥 심층 면접인데 40분 숙독에 13분 면접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교추천 1이 일반이나 고교추천 2보다 숙독 시간이 10분 깁니다. 문제를 10분 더 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면접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고교추천 1이 아무래도 내신 따기 쉬운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므로 그 학생들을 좀 더 정확히 보겠다는 거죠.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다른 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는 수능 취저가 있고 학생부 교과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내신 따기 쉬운 학교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면밀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숙독 시간도 10분 길고요. 무려 토론 면접이라는 게 처음 실시된다. 고대에서. 여기까지 면접의 변화를 딱 보니까 말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처럼 대충 기출문제 보고 들어가 갖고는 안 되겠죠. 고대 면접을 특별히 학교에서건 할 수 있는 곳에서 고대 특화시킨 면접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인문계 학생 중에서 고교추천 1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제를 잡아서 토론 면접을 극적으로 많이 해봐야겠다. 당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반박하며 어떻게 자기 주장의 논지를 펼치는지 그 다음에 또 대바라지지 않게 보여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잘 토론 면접에서 지도 교사님과 같이 해서 면접을 충분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3대 전형 비교 두 번째 내용으로 수능 최저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별표 쳐야 돼, 별표. 정말 중요해. 너무너무 별표 쳐야 됩니다. 표로 한번 볼까요? 네, 표. 네.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예. 뭔가 영역이 굉장히 늘어났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인문계가 2개 등급합 4였는데 탐구 과목 2라는 것은 탐구 과목이 2개 등급의 등급 하나로 들어갈 때는 두 과목 평균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는 탐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1, 3을 먹었어도 탐구는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점은 좋아졌는데 등급에 포함되는 숫자가 4개가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두 과목의 합 4였는데 올해는 4개 과목의 합 6이 된다. 자연계 볼까요? 자연계도 똑같아요. 2개 등급합 5였던 게 4개 등급합 7이니까 2개를 늘리고 등급합을 2개밖에 안 늘렸어요. 2개 늘리고 둘 늘렸다는 건 1 추가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고교추천 1을 넘어갈까요? 고교추천 1은 훨씬 낫습니다. 일단 4개 등급이 아니고 3개 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 등급합 6, 3개 등급합 7, 4개 등급합 5. 근데 이것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고교추천 2는
합이 6이 아니고 합이 5로 떨어집니다. 자연계도 하나씩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교춘 2가 1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세 개의 학생부 위주 전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수능 최저가 가장 어려운 게 뭐다? 1반. 두 번째로 어려운 게 고교춘 2. 세 번째로 어려운 게 고교춘 1이다. 네. 그러면 각각의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서 고려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결국 어떤 전형이 자기한테도 유리한가 하는 평가하는 자료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고등학교가 내가 어떤 고등학교며 그 다음에 나의 수능 최저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잘 평가해서 세 개 중에 잘 고민을 해서 고려대 수시 합격에 영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에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좀 끊어야 되겠네요. 수시는 이 정도로 끊고 좀 이따가 정시의 이모저모 합격 가능성,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